봅시다. 자, 두 번째 교재고, 이 교재 자체는 만만치 않아요. 자,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자, 두 점 A랑 B가 있는데, A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B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X좌표, Y좌표를 주면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는 두 점을 이용해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본이 어서 와. 본이 책 가져가자. 오늘 어디 잠깐 들렸다 와가지고. 그래 괜찮아. 이 밑변 길이랑 높이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죠. 뭐 다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아셔야 되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자, 그러면 P는 선분 AB 위에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지점 위에 있는데, 이 점 P의 X좌표 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 여기도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NX1 하는 거였죠. 오케이. 그다음 Y좌표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 P의 Y좌표를 우리가 Y라고 하면 여기가 또 M 대 N이니까 MI2, NI1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한 발 나아가서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은 했어요. 외분점을 알고 있으면 세 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식을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거든. 자, 일단 그림은 M이 더 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이렇게 M 대 N을 만족하는 점 Q가 찍히는 거지. 맞죠? 오케이. 얘는 M-N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 점 Q의 X좌표 X는 이렇게 M 대 N인데 MX2, NX1 하는 거였고, Y는 안 쓸게요. 저기다가는 MY2, NY1 하는 거였어. 그래서 공식을 적용시킬 때 실수를 안 하려면은 선분의 시점이랑 동점을 잘 보시고 요 M 대 N 위에다가 점 A랑 점 B의 좌표를 적어 놓고 하세요. 그래야 MX2, NX1이나 MY2, NY1을 이제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 난 아직도 이렇게 써서 하거든. 오케이. 자, 1번 해보세요. 8쪽 1번. 아무래도 심한 문제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제 저학년 때 배웠던 지식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고, 여기 외심 보이죠? 간만입니다. 세 가지 정리 좀 해봅시다. 풀었니? 일단? 잘했어. 자, 외심 정의는 일단 외접원의 중심인데, 지금은 일단 변 길이 갖고 노는 거니까 변에 대한 성질만. 얘는 세 변의 수직이동분선의 교점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뭐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사실 때문에 바로 등장하는 성질 하나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OAB의 외심좌표를 얘라고 줬는데 뭐 P라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PO, PA, PB가 같다. 이걸로 문제 끝내시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푸셨나 본데. 자, PO 길이 4 플러스 1에서 루트 오고. 자, 그 다음에 PA 길이 1 플러스 A 플러스 1제곱이고. 그 다음에 PB 길이 B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이고. 자, 양수 AB라 그랬으니까 암산을 좀 해봅시다. 자, 이 안쪽에 5가 되려면 얘가 4여서 안에 게 2가 돼야 돼. A는 1. 자, 그 다음에 안쪽에 5가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돼서 B가 4가 돼야 돼. 자, 이렇게 문제 끝. 됐죠? 니들은 풀이도 간결하게 하셔도 돼요. 답은 오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하세요. 자, 두 점이랑 직선 위의 점 PA, B 해서 AP는 BP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P가 이변수로 잡혀 있어. 이제 우리가 기초 문제 풀 때는 이변수로 잡혀 있으면 무조건 1변수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화 문제 푸시다 보면요, 1변수로 썼을 때 최종식 자체가 엄청 복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이변수를 이용해서 식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B를 A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써도 돼요. 뭐를? B를 A 플러스 2로. 자, 그러면 AP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A 플러스 5의 제곱이지. 자, 그 다음에 BP면 A 마이너스 4제곱에 A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A 플러스 1제곱이죠. 자, 루트 안쪽만 비교할 거야. 양변이 제곱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자, A제곱, A제곱이 2A제곱, 마이너스 4A, 10A. 그 다음에 4랑 25. 자, A제곱, A제곱이 2A제곱. 자, 마이너스 8A, 2A. 그 다음에 16에 1. 자, 이렇게 계산 간결하게 하십니다. 자, 날리고요. 넘어오면 12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2. A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B는 1. 곱해주면 2번. 짧죠? 오케이. 3번 하세요. 자, A점이 1,3.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점이 2, 마이너스 4. D점이 5,3. 그래서 사각형 자체가 엄청 못생겼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삼각형 하나 그린 거잖아. 그쵸? 그럼 만들어진 사각형 PQRS의 둘레는 사각형 ABCD의 둘레의 몇 배예요? 왜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푸셨겠지만 일단 얘기할 건 두 개예요. 지금 엄청 못생긴 사각형의 중점들을 연결한 사각형이지. 이 사각형 정체도 알아야 돼. 평행사비는 그렇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거야. 지금 우리가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가볍게 변들이 왜 절반이 되는지 좀 보여줄 건데, 이렇게 BD를 이으면 이 BD랑 이 PS는 이 삼각형에 이제 이렇게 닮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얘도 요 AC의 절반이고, 요도 절반이고, 뭐 절반이고 뭐 이런 이유들로 딱 절반이 돼요. 넓이가. 그래서 이제 ABBC CD DA를 구하셔서 다 더한 다음에 절반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AB 길이부터 갈게요. 빨리 갈게요. 4 플러스 36. 절반 아닌가? 중점 잡아가지고 넓이 둘레 구하면 절반 아닌가? 뭐였지? 넓이가 절반인가? 넓이가 절반이어서 둘레 길이 루트 2배가 되나?
이거 PQR에서 찾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얘들아, 이거 우리 결론 내고 가야겠다. 내가 결론 어떻게 내는지 봐요. 자, AB 길이 4 플러스 36. 그 다음 BC 길이 9 플러스 1. 그 다음에 CD 길이 9 플러스 49. 계산이 맞나? 9 플러스 1. 1루트 10. 그 다음에 CD가 9 플러스 49.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DA 16 플러스 0, 4. 이건 4일 수밖에 없지. 전혀 연관이 없나 보네. 얘들아, PQR에서 따야 된다. 따가지고 PQQR, RS 다 구해야 돼요. 자, P부터 갑시다. P는 AB의 중점이라서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Q는 BC의 중점이라 가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에 R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S는 DA 6, 3, 3. 자, 그럼 PQ의 길이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9, 4분의 50, 2분의 25, 루트 2분의 5. 그 다음에 QR은 2분의 6, 3제곱 9, 9, 18. 그 다음에 RS는 4분의 1, 4분의 49. 그 다음에 SP는 3루트 2. 다 더해주시면은 5루트 2에다가 6루트 2니까 11루트 2. 둘레 아무런 연관도 없네요. 대각선의 절반으로 해도 되지. BD 대각선 찾아가지고 절반에서 여기 찾고, 그 다음에 AC 대각선 절반 해가지고 여기 찾고. 이렇게 해도 되죠. 알겠죠? 이게 더 낫나? 그래, 이렇게 할까? BD랑 AC를 찾아가지고 BD면은 36 플러스 36 72 6루트 2. 그럼 여기 3루트 2 3루트 2. 좋다. 그 다음에 AC 찾으면 1 플러스 49 5루트 2. 그럼 여기 2분의 5루트 2 2분의 5루트 2. 아니면 이 두 대각선 두 개 더해버려도 되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풀면은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4번, 5번, 6번까지는 개념 수업 한 번에 진행했으니까, 자, 4, 5, 6도 같이 갈게요. 자, 4번 푸세요. 자, 갑시다. 자, 선분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고 내분점이 Y축 위에 있다 그랬어. 자, 중점은 M이라고 쓸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3 플러스 B가 되겠죠. 가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높이가 없는 점으로서 Y좌표값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분점 찾자. 5분의로 시작하면 되겠죠. X좌표는 6 플러스 2a. 사실 여기까지만 찾아도 돼요. 왜냐면 얘가 Y축 위에 있는 게 힌트라서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 X쪽으로 이동거리가 없죠. X 좌표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0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5번이요. 해보세요. 비율 중에
이런 표현들 정말 잘 나와요. 알겠죠? 더해버리면 분모가 0 되는 형태. 자, 갑시다. x좌표 찾으려면 2k 더하기 얘고 천천히 할게. 자, y좌표 하려면은 마이너스 5k 더하기 얘죠. 가 3, 4분면 위에 있어야 돼. 자, 분모는 1이니까 계산하실 필요 없고 얘는 6k-4. 자, 얘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3이에요. 둘 다 뭐죠?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3, 4분면 위에 있으면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음수니까. 그럼 여기서 k 값은 3분의 2보다 작다가 나오고 여기서 k 값은 8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문제 끝.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6번 하세요. 봐봐요. 본이도 지금 점 C의 위치를 내가 잡는 거 한번 봐봐. 자, A, B는 3BC라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짧고 긴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어쨌든 3배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BC의 3배를 해서 A, B가 되는 거니까 BC가 짧은 거야. 그럼 B 쪽에다가 이제 짧은 C를 구해줄 건데 A, B랑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럼 C가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연장선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C1은 뭐라고 읽는 거냐면 A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읽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냐면 3배 차이 나야 되니까 AB랑 BC랑 이렇게 3배면 요게 2배거든. 아, 1배거든. 이해되시죠? AB의 2대1 내분점이 C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자, C2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잘 봐봐. 만약에 내가 내분점 말고 외분점 공식을 안 배웠잖아? 그러면 C2는 자, 여기가 3배고 여기가 1배니까 3대 1 비율 기억하시고 외분점으로 읽게 되면 이 선분 A, B에 대해서 시작점에서 종점으로 갈 때 C2 들렸다 가는 거야. 잘 봐. 4대 1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C1이나 C2를 미지수로 잡지 않아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2 플러스 1로 출발하는 거고 얘는 4 마이너스 1로 출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점, B점 위에다가 좀 써놓고 자, 연산만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8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 C로 될 수 있는 첫 번째 점의 좌표는 2,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6 빼기 마이너스 2, 18. 얘는 20 빼기 마이너스 1, 21. 그래서 C2로 가능한 점은 이제 6,7이 두 번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왜 계산부 잘못했니? 20 빼기 마이너스 20을 맞고 16 빼기 마이너스 20. 맞는데? 뭐 잘못했어? 3,18이지. 14면 너가 계산 잘못한 거야, 이거. 빼세 와야 돼, 가운데 빼세. 알겠지? 이건 그리고 분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야. 내가 지금부터 그걸 설명할 거야. 자신있게 정수로 써낸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얘들아, 내가 내분점만 알고 있고 외분점을 만약에 안 배웠어. 그러면 이 관계에서 C2의 위치를, C2를 주인공으로 기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B는
AC2의 몇 대 몇? 3대1 대분점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게 은근 귀찮아. A 써놓고 C2는 구하고 싶고 모르는 거니까 A, B라고 써놓고 이 B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거야. B점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야? 4,5란 말이야. 그럼 이 4는 3 플러스 1분의 3a-2a 3a-2 미안. 그 다음에 요 y좌표 5는 이게 나니까 지금 빨리빨리 쓰고 있는데 니네들 이거 빨리빨리 잘 안 써진단 말이야. 3 플러스 1분의 3b-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a 값이 6 나오고 여기서 a 값이 7 b 값이 7 나오는 거지. 그래서 6, 7 이렇게 가야 돼. 지금 계산 간결하게 했는데도 위에 거보다 꽤 걸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분점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이게 지금 너네도 나중에 나오면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면 실력이 늘면 이런 거 확인이 빨라져. 잘 봐. 이게 지금 x증분이 6이야. 이게 지금 y증분도 6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주인공이 되는 직선 AB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1이죠. 얘가 기울기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x좌표값만 가지고 놀아도 돼. C1 뭐 여기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2의 x좌표는 뭐 여기 있겠지. 그치? 근데 들어봐. 지금 요 AB의 x증분은 6이었잖아. 근데 이런 데가 3대1이라며.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2겠지. 근데 이 길이가 뭐 3대1이라며.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뭘까? 2겠지. 그럼 여기 x 좌표값이 지금 4였잖아. 그럼 여기 x 좌표값은 뭔 거야? 2겠지. 근데 여기 x 좌표값은 뭐겠어? 6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점 C1의 x 좌표가 나오고 점 C2의 x 좌표가 나오잖아. 그리고 y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a를 시점으로 해서 a부터 C1까지 4만큼 증가했으니까 y도 4만큼 증가하는 3이고, a부터 C2까지는 8 증가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8만큼 증가하는 7이다. 자,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순 구조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 문제에 숨겨진 건 없을까 하면서 항상 그려보는 습관. 요게 이제 공부죠. 어쩌라고? C의 좌표를 모두 구했어요. 됐나요? 아마 솔루션 2로 풀어보진 않으셨을 테니까 집에서 이 풀이도 꼭 해보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 쪽으로 오셔서 이제 선분의 내분점의 도형에 활용해 봅시다. 자, 무게중심 공식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이나 마름모 같은 애들이 나오면 대각선 성질을 이용해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대각선 성질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냥 책 맨 위에다가 쓸까요? 얘들아, 당연한 건데 우리 이거 책 2번째 거니까 뒤에서 배웠던 직선 방정식이나 이런 성질들도 다 쓰시는 거예요. 혹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야 되면 그것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평행사변형 대각선 성질 보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자, 직사각형 대각선 성질 뭐죠? 이걸 갖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 마름모.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인 게 중요한 사실이야.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내가 귀찮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점점도 써줄게.
여기에 하나 원자면 등변 사다리꼴이 있거든요. 등변 사다리꼴 대각선 성질 뭐야? 길이가 같다밖에 없어. 알겠어? 길이가 같다밖에 없는데 등변 사다리꼴이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교재엔 등변 사다리꼴 문제가 한 번 있었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이게 되게 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 근처 내신에서는 낸 적이 없어. 등변 사다리꼴은 두밑가게가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라서 선대칭 도형으로 왼쪽 정보랑 오른쪽 정보가 완전 똑같아요. 대각선 두 개를 그리면요, 이 대각선 두 개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 RHA고 SAS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또 무슨 모양이 보이냐면 이게 평행이라서 이런 억각 동위각들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모래시계 모양 닮음이 돼. 이 대각선도 이런 데가 길이가 같고 위에가 이등변 삼각형, 이런 데가 길이가 같고 밑에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얘네가 몇 대 몇일까를 알려면 그냥 이런 길이를 주면 돼.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마치 대각선의 교점이 뭐처럼 보여? 2대 3? 내분점처럼 보이지 않아? 얘도 내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 7번 필요 없고 8번 푸세요. 건너뛰는 건 숙제입니다.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P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질 자체는 뭐 PA는 PB다 뭐 이런 거지. 나 이제 루트도 안 쓸게. 어차피 루트는 벗길 거니까. 자, PA는 A-2제곱 더하기 A제곱. 자, PB는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자, A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4제곱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이걸 좀 암산해 보고 싶은데 A는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어떻게 암산했는지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지금 얘네 둘이 2 차이 나요. 미치. 얘네 둘도 2가 차이 나. 미치. 맞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같아질 수 있나 한번 봤어. 그럼 얘네들도 같아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2랑 A 플러스 2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건 밑들이 이 차이 나면서 뭔가 부호가 반대인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데, 나는 이제 이런 크기 관점이 나오면 항상 소직선을 떠올려. 오케이? 이 차이 나는 두 개의 숫자들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 차이 나고 이렇게 이 차이 나고 이렇게도 이 차이 나면서, 그치? 이게 A-, 이게 A, 이게 A 플러스, 이게 A 플러스 하면 제곱 해가지고 뭔가 서로 대칭성이 있잖아, 그치? 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겠다. 그냥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손가락으로 막 조지는 건 여러분들 주특기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멀리서 보는 능력도 필요해요. 알겠어요? 계산해 봅시다. 2a제곱에다가, 자, 2a제곱에다가 4a, 8a, 그 다음에 4 플러스 36, 뭐라고 했어 내가? 4 플러스 16, 20. 자, 제끼고 넘어오면 16a,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1이 계산도 되죠. 자,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다음 무게중심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무게중심 찾으면 돼요. 자, G 가죠.
자, x값 다 더해서 평균, y값 다 더해서 평균. 자, a 플러스 4b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4b. 답은 5예요. 됐죠? 좀 재미없죠? 단순 연산만 너무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9번 해보세요. 자, 4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A 3승 플러스 B 3승의 값은. 자, 여러분 지금 A 점만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B, C, D는 위치가 아무도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단순화 시키실 때는 그냥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놓고 점 순서만 이름에 알맞게 반시계 방향으로 잘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사각형 나오면 무슨 성질부터 쓰기로 약속했어요? 대각선 성질부터 쓰기로 했죠.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 그러면 0 플러스 6의 절반하고, 아니 그냥 0 플러스 6하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같다는 얘기예요. 절반할 필요도 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AB 플러스 1하고, 즉 중점의 Y좌표하고 여기는 2 플러스 7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합이 6이고 곱이 8이에요. 그래서 A랑 B의 정체가 벌써 끝났어요. 2랑 3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큰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차피 세제곱할 거거든요. 답은 5번이고, 만약에 A, B를 못 구해도 이 문제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려보세요, 계속. 여러분들 또 남들과는 다르셔야 되니까. 이게 A점이 0,1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이 A,2야. 그러니까 Y좌표값만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점이 6,AB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는 거야. 그 다음 D가 B,7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D가 있는 거야. 그치? 여기에 점들을 잘 넣어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가 6이어야 되고 AB가 9여야 된다 그랬나? AB가 8이었니? 그럼 지금 여기는 위치가 고정이 된 거지? 점 D인가? 그럼 AB가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B랑 D는 여기랑 여기에 있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C구나 이거. 요게 대각선이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B가 4인가 봐. D가 2고. 자,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4인가 봐요. 얘가 2인가 봐. 알겠어?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그려서 도식화 해봐야 돼. 만약에 바뀌면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볼게. 바뀌어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 만약에
bx 좌표가 2야. 그럼 여기 2,2고 그 다음에 4,7이 되거든. 이렇게 날카로운 평행사변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 문제에서 뭐 숨겨진 구조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보고 좀 쉬자. 좀 쉬고 직선의 방정식 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 기울기가 주어지면 사용하시면 되고 기울기가 안 주어지면 구하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할 얘기 없는데요. 이제 어릴 때는 2,3을 지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얘는 대입할 수 있는 점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2,3을 지난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좌우변에 x에 2, y에 3을 넣어서 항상 만족하는 이런 항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 방정식의 포인트인 거죠. 맞죠? 아니면 평행이동 관점으로 원점 지나는 직선을 2,3을 지나게 만든다. 이런 느낌도 괜찮고. 알겠죠? 나중에 도형이 복잡해져서 얘를 대입해 줄 수는 있지만 직선은 이제 점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쵸? 문제 풀 거야. 이거 좀 끈적하니까 얘 해줄게. 얘가 아주 촉감이 괜찮거든. 승혜 너도? 그럼 넌 요거 줄게. 얘도 괜찮아. 아니 애들이 졸 때 야 자지 마라 일어나라 이것보다 이거 하나 쥐어주는 게 최고더라고. 좀 앉아. 자 일단 10번은 숙제로 하세요. 제가 식만 쓸게요. 이거는 중2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기울기는 기울기 해가지고 뭐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식 2개 연결해서 풀면 되죠. 10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11번 해보세요. 넓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평행한 선이 있을 때 평행한 선분 위에다가 점 하나를, 변 하나를 잡아놓고 다른 평행한 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들은 면적이 모두 같다라는 게 하나 있었지.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어떤 선이 있으면 이 면적의 비가 밑변의 비와 같다. 이런 거 이제 배우신 적이 있어요. 닮음은 아니야. 닮음은 아닌 거야. 그렇지? 닮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ABC가 점 A를 지나는 직선 L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 전체 면적을 S라고 했어. 근데 S가 3S1이 된대. 그러면 이 남은 면적은 이 S1의 2배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 2대1입니다. 그럼 밑변도 2대1로 찢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점, 뭐 M이라고 치면 P라고 할까요? P는 읽어야 돼 일단. BC의 2대1 내분점이야. 그래서 P를 여러분 빠르게 찾아내시면 되겠지. 자, X좌표는 2대1 크로스 4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2대1 크로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네. 자, 그럼 직선 L은 또 A점 1,5를 지나고 있으니까 X증분 분의 Y증분으로 기울기 찾아놓고, 그쵸? 1,5를 지나도록 이렇게 X-1을 쓰는데 보통 마이너스 5 해서 좌변에 갖다 놓잖아. 이제 여러분들 우변에 플러스 5 하는 습관으로 바꿉시다. 오케이. 자, 문제 끝이고.
자, 12번 해보세요. 자,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4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양수 k라는 조건을 왜 줬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그려봐야 돼요. 당연히 그려봐야 됩니다. 지금 교점도 찾을 수 없고요. 관계성을 봐야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 수 있어. 자, y는 x 플러스 1 직선을 하나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기하적 성질 봐야 되니까 y로 정리해요. 3x가 넘어가고 4로 나누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y절편이 4분의 k인데 이 4분의 k가 양수라는 조건을 얘네들이 꼭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럼 y절편이 위쪽에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 여기 x절편 따야 되고요. 여기 교점 따야 되고요. 맞아요? 여기 x절편 따야 되는데 뭐 여기 밝혀져 있지. 됐죠? 자,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x절편 찾아주려면 y에 0 넣어야 되죠? 여기에 0 넣으면 편하겠다. 3분의 k.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 왜냐면 y 절편 자체가 4분의 k니까 이쪽이 4대 3이 되려면은 3분의 k이긴 해. 이해돼요? 자, 교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립해요. 뭐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근데 봐봐. 연립도 센스 있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두 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 두 도형의 교점을 찾을 때 이렇게 y로 연결을 하잖아. 이 y로 연결을 한 거지. y에다가 x식을 넣은. 그럼 이거 찾으면 뭐 나와? 교점의 x 좌표값이 나오겠지. 근데 내가 지금 밑변의 길이는 3분의 k 플러스 1 구해놨으니까 높이만 알면 되는데 교점의 y좌표가 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y좌표가 나오면 좋거든. 연립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립할 때 x를 날려버리는 거야. 요거 두고 여기다 3배를 해서 빼가지고 x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y좌표 값이 바로 나와요. 그쵸? 7y는 k 플러스 3. 그 y좌표 값이 7분의 k 플러스 3이에요. 이 점의 y좌표 값이. 그럼 이제 문제 끝. 가자. 밑변 3분의 k 플러스 1. 내가 3분의 k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될까? 곱하기 2분의 1에 높이 7분의 k 플러스 3을 곱해주면 3분의 14가 된다 이런 뜻이지. 자, 양변에 3 곱하고 14를 곱해주면 k 플러스 3의 제곱은 뭐야? 14제곱이 돼. 그럼 k는 11이겠네.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점을 못 구하는 문제가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죠. 넘기시고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자, 두 개의 직선이 주어지면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교점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텐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세팅할 때
이런 아이디어로 활용하자는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세팅을 해보자는 거야. 직선이니까 1차식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x1, y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치?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해할 수 있어. 제 좌변 가져오고 얘 우변 갖고 오는데 K 안에 넣는 거야. K라는 어떤 변수를 대입하지 않으면요, 이런 임의의 직선을 세팅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에다가 x1, y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k는 0이니까 성립하는 직선이 되지. 그래서 이 정점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 교점을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팅한 이 1차식은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이론이었는데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밑줄. 그래서 교점 없이도 할 수 있다. 근데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 교점을 꼭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내려가 보자. 자, 14번 해보세요. 13번 하세요. 13번. 왁부를 해봤는데 나는 4,000원인가? 자, 봐요. 직선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자, 무식하게 풀어봅시다. 무식하게. 지금 이 둘을 연립하면 뺐을 때 연립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1 y는 1이거든. 그럼 y가 뭐야? a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게 교점의 y좌표인 거야. 이 a 플러스 1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교점의 x좌표도 나오겠지? 뭐 통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직선이. 그러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2랑 얘랑 곱해주고 a 플러스 1분의 1 여기다 올려.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통분했을 때 2a 플러스 4 올라오고 요거는 a 플러스 1분의 여기 1만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 요 1만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로 바꿔서 올리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4는 0이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예요. 답은 안 하면 맞을 겁니다. 2네? 계산이 뭐가 틀렸지? 뺐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x도 바뀌겠지? x가 여기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네. 그러면 a. 여기 2a. 그 다음에 여기가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위에가 a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0 되려면 이제 a가 2예요. 알겠죠? 근데 고딩 스타일의 느낌을 이제 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 두 직선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식 쓰고 K 안에 두 번째 식 쓰고. 근데 K는 어디다 댈 건 내 맘이거든. 그래서 내가 K를요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오케이? 이거 뭐 복잡한데 여기다 k까지 달 거 뭐 있어. 그럼 정리하면은 k 플러스 1 x에 마이너스 k 플러스 a y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제 이 직선을 저 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x의 개수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1. 자, k가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인데 얘가 y의 개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2.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똑같죠? 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방법에 익숙해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고2, 고3이 됐을 때 사실 이런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실제 교점 정보가 많이 필요해. 됐고 14번 해보세요. 자, 이건 빨리 푸셔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자,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직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선에다가 K 붙여줄 거고요. 두 번째 직선 그대로. 자, 정리해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3Y거든? 넘어오면 2K 마이너스 3Y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아니 2KX가 있는데 2X가 있으니까 2K 플러스 2X라고 쓸 수 있고 상수항은 3K 플러스 A야. 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그랬는데 즉 2K 마이너스 3을 여기 2K 플러스 2 밑에다가 딱 깔아줬을 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6K 마이너스 9여서 K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되세요? 그럼 K 값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직선식이 정해지고 있는 거야. 자, K에 2분의 1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Y. 그 다음 K에 2분의 1 넣어주면 3X. 이쪽 2분의 3 플러스 A. 되고 있죠? 얘가 3,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 3 넣고 이제 Y에 B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9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B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플러스 4B니까 만들어보면 마이너스 2B 넘겨주고 9 플러스 2분의 3, 즉 2분의 21을 오른쪽으로 가져와. 그 다음에 양변에 2배 하면 2A 플러스 4B를 구할 수 있어요. 답 5번. 그 다현이 속도 괜찮았다. 승혁이 풀었니? 오케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얘들아, 이 문제 좋다. 넘어갈 수가 없네. 15번 해. 자, 보자. 얘들아, 이게 문제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직선을 바라보실 때 이제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봐봐. 뭐 이렇게 식이 하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있어. 알겠어? 그럼 지금 밝혀져 있지 않은 게 뭐야? M이지, M. 맞아? 그러니까 M으로 묶고 싶어야 돼. 뭔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어떤 식을 만들고 싶어야 된다고. 얘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알겠지? 지금 저기 안 밝혀져 있는 게 뭐밖에 없어? K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K로 묶어보는 거야. 지금 유형 10번인가? 몇 번이야? 유형 5번 밑에 있다고 해서 K로 묶어보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식은 K로 묶는 거야. 승혁이 알겠어? 응. 자, 그럼 K로 묶어줄게. 바로. 자, 3KX니까 3X 들어오고 4KY니까 4Y 들어오고 마이너스 11 들어오면 되겠고요. 자, 그럼 K 없는 게 1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K가 없죠.
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할 때라고 했어. 그럼 이 직선 특성 파악을 해봐야 돼. 이 직선 특성 파악을 해봐야 돼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구해 볼 거예요. 어떻게? 연립해서.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출제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제니까 한 꼭지점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막 더 주어져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별로 조건이 없어. 그냥 넓이를 2등분한대. 그래서 나는 A나 B나 C점 3개 중에 하나를 이 직선이 지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 세 점 중에 하나를 넣어볼래요. 저 A 넣으면 되지 않니? 여기다 1, 2 넣으면 3 더하기 8이어서 11 마이너스 11이어서 0 되고 여기다 1, 2 넣으면 4 마이너스 4여서 이게 0이 돼.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둘을 연립하셔야 돼요. 첫 번째식 그대로 주고 여기는 상수항 부분을 0으로 만들기는 거지. 2배 더해가지고 5x-5는 0 해서 x값을 찾으셔야겠지. 뭐 넣으면 y값 2 나올 거고. 그럼 지금 ABC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A를 지나는 직선이고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 거니까 BC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됐죠? BC 중점 찾아보자. 자, 5, 3 절반 4-4 절반. 그래서 저 밑에 주어진 직선이 4,0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4, 여기다 0 넣어가지고 문제 끝내면 되겠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자, 4 넣으면 12K 플러스 4. 자,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1K 플러스 3. 그럼 K는 마이너스 7이네. 본이 이해되니? 굿. 자, 그 다음에 개념 6번.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자, 직선이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으면 되고 절편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 별표는 칩시다. 여러분들이 모르시진 않지만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본이 기억나?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렇게 음함수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얘를 굳이 y로 정리하지 않아도 평행한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x계수분의 x계수랑 y계수분의 y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같으면 y 절편이 같은 건데 이제 y 절편은 다르게 만들어야 평행한 거니까 c분의 c'이랑은 c'분의 c랑은 저 앞에 있는 정보가 같으면 안 돼. 그 다음 수직 조건 이거요. 외울 거야 말 거야? 정해야 돼. 자, 외울 사람들은 외워. 안 외울 사람들은 외우지 말고. 외워놓으면 확실히 빠르긴 해요. 근데 저도 안 쓰긴 합니다. 알겠죠? 저는 여전히 MN'으로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선생이니까 이걸 쓰는 애도 있고 안 쓰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음함수 표현 나오면 이것도 적절히 활용을 해줄게요. 난 안 쓰는데. 자, 17번 해보세요. 자, 두 점 AB에 대하여 AB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일 때 a 마이너스 3b의 값은. 그럼 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근데 얘가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내가 a와 b의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정반대편에 약간 대칭이동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아마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것 같긴 한데 도식화 시킬 때는 큰 문제 없죠. 먼저 기울기 관점을 쓸 수 있습니다. B-A분의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2는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고요. 그럼 B-A는 마이너스 1이지.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중점 성질을 쓸 수 있어요. AB의 중점이 저 직선 위에 있어. 자, 중점 찾아볼게. 자,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마이너스 5. 얘가 주어진 직선 위에 있는 거지. 넣읍시다. 자, 2배 하면서 정리해주면 A 플러스 B는 3이 돼요. 자, 그럼 문제 끝났죠.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2A는 4고 A는 2, 그럼 A가 2니까 B는 1이야. 그래서 A-3B 하면 답은 2번이고, 얘들아, 그럼 지금 내가 이 수직 조건하고 이 중점 조건 두 개 쓴 것 같거든? 너네 수직 조건, 중점 조건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일단은 마지막에 보면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우시는데 그때 X축, Y축,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뿐만 아니라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관점이 있었어. 그쵸? 그때 요거 써요. 이 점을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때 한번 했었는데. 괜찮아. 자, 다음. 16, 18번 숙제시고 개념 7번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봅시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만 기억나니 혹시? 그런 건 기억나면 내가 좀 그것만 기억나도 내가 뿌듯하지.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공식을 외워 푸셔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 원점이 나오면은 당연히 여기는 x1, y1이 0이니까 ax1과 by1이 지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별표 하나만 좀 치세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요 공식 있죠? 자, 외우세요, 이거. 이거 외우세요. 제가 추천할게요. 알겠죠? 그 밑에 있는 2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번이랑 똑같은 얘기야. 평행한 두 직선은 얘들아 A분의 A', B분의 B'이 같기 때문에 조작을 하면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이렇게 같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원래 넓이 구하는 공식대로 A, B를 분모의 피타고라스를 깔아주고 분자의 상수항에 차를 올리시면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직선의 거리 구할 때? 이거 되게 귀찮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위에 점을 하나 따야 돼. 여기 위에 점을 하나 따서 이렇게 거리 구하는 거야. 근데 점 따서 거리 구하기 되게 귀찮거든? 그냥 C-C' 이거 분자에 올리시면 제일 빨라요. 자, 19번 해보세요. 0,4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그리셔야 돼서 제가 2, 4분면 쪽을 좀 크게 그렸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12 나왔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직선을 바로 그리시면 아, 이게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물어봤으니까 점은 원점을 이용할 거고 뭐 이런 수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맞아요? 여기서 제가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 그래도 직선 방정식 단원이기 때문에 정석을 무시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이 직선을 딸게요. 따요. 자, y절편은 4라고 밝혀져 있으니까 상수항 4고 기울기가 3분의 4죠. 양변에 3 곱하고 y 가져오면 자, 이런 음함수가 됩니다. 맞나요? 넓이가 6, 3, 4, 10. 아이고, 기울기 음수네. 아이고. 다시 그리자. 어쨌든 3 곱하고 4x랑 11을 넘겨주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얘랑 원점과의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16 플러스 9에다가 0,0을 대입하시는 거죠. 답은 5분의 12여서 3번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 빗변을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직각이고요. 이걸 여러분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직각이 3개인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닮음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배운 적이 있어.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 x라고 쓰면 얘네 둘이 더해서 90이지. 근데 이렇게 더해도 90이어야 되니까 동그라미고 이쪽이 자연스럽게 x가 돼. 그럼 이 아래 깔려있는 작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이 다 닮음이야. 어릴 때 니들은 뭘 했냐?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고,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고,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고, 시옷은 뻑큐고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게 중요해. 봐봐. 뭔가 내가 빗변을 제외하고 짧은 변, 즉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알아. 예를 들어 2대 3이야. 그러면 얘도 2대 3인 거야. 그치? 그리고 얘도 2대 3인 거야. 이런 비율들을 잘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 5란 말이야. 피타고라스 쓰면. 그럼 이 직각삼각형은 변 길이의 비가 다 밝혀져 있는 거야. 이게 3대 4대 5고, 그쵸? 얘도 3대 4대 5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이랑 문제에서 밝혀져 있는 빗변이랑 비율이 5대 3 아니니? 그쵸? 그럼 4를 5조각 내요. 5분의 4를 만들어. 그걸 3배하면 5분의 12잖아.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야지. 돼? 기하적 공부가 꼭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자, 이 소삼각형은 얘들아 이렇게 직선에서도 관측이 되지만 정말 많이 관측이 돼. 원에서도 관측이 된다. 그리기가 조금 힘들군. 뭐 접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만 해도 이 원을 여기다 원 하나 뭐 더 얹어놓고 여기 진하게 뭐 이렇게 원을 얹어놓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통 현길이 찾아라 뭐 이런 거? 이것도 소삼각형이잖아. 지금 수도 없이 나와. 그러니까 이 관점을 중딩 때 배웠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비율로 가지고 노시는 거고. 자, 19번 했죠? 자, 21번 합니다. 얘들아 힘들지? 오늘 좀 일찍 끝내줄 거야. 쉬는 시간 없어도 좀만 힘내봐요. 많이 일찍 끝내줄게. 뭐 당연히 공식 쓰는 건데 가볍게 답을 내놓고 만약 이걸 안 쓰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여줄게요. 뭐 안 써도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루트
1 더하기 1분의 이렇게 해도 1 더하기 1이니까 절대값 상수항 마이너스 상수항 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이 없고, 이거 계산하면 5루트 2야. 그럼 절대값 n 플러스 2는 10인 거니까 n 플러스 2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지. 근데 문제에서 양수 m이라 그랬으니까 10이고 m은 8인데, 만약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m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점을 하나 따는 거예요. 점 딸 때는 당연히 다 밝혀져 있는 직선에서 딸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 점을 하나 딸게. x에 0 넣어서 y가 2인 걸 구하든, y에 0 넣어서 x가 2인 걸 구하든, 아니면 1,1이 바로 보이면 1,1을 따셔도 되고요.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얘랑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요 1,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항상 분자가 이렇게 상수항 마이너스 상수항이랑 똑같이 나와요. 됐죠? 이렇게. 자, 계산을 해봤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유형 8번 별표. 그 다음에 23번 별표. 뭐 22, 24도 중요하고 그 출제율 자체는 22번 같은 스타일이 높지만 난 니네가 그런 걸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제 23번을 좀 강조할게요. 자, 자취해방 정식은 야, 풀이법이 뭐 그냥 한 줄이지 뭐. 내가 자취를 찾고 싶은 점피를 x, y로 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식만 밝히면 돼. 왜 그런지 내가 설명했지. 봐봐. 내가 여기를 t, s라고 썼다. 근데 s가 2t 플러스 1이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2t 플러스 1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얘는 누구 위의 점이니? y는 2x 플러스 1. 그래. 얘네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은 얘네 둘이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 밝혀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x, y로 놓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데, 관계식이 22번처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나와버리는 게 좀 쉬운 문제, 23번처럼 a, b를 한번 타고 가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 어렵다기보단 익숙치 않은 22번 풀어보세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P를 x, y로 줍니다. 같은 거리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PA는 PB라는 기하적 성질을 준 거죠. 이 성질로 x와 y의 관계식만 구하면 문제 끝. 자, PA는 이렇게고 PB는 이렇게야. 자, 제곱하고 전개해주면 x제곱과 y제곱, x제곱과 y제곱은 지워질 거기 때문에 안 쓸 거고요. 자,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자,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자, 정리하면 되는데 음함수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왼쪽 거 계산해서 다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자.
자, 8x 마이너스 6y고요. 가 아니고요. 8x 플러스 4y고요. 자, 상수항이 41이 넘어서 마이너스 41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나 본데 4로 나누면 답은 4번이고 이런 자취의 방정식은 문제 풀고 나서 항상 도식화해 보세요. 자, 얘는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전피의 자취가 상상이 돼서 풀 수 있습니다. 자, 4,5면 여기고 0,3이면 여기야.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장 상상하기 쉬운 점은 P가 여기 중점이에요.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 A, 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P들은 PA랑 PB가 같아. 사실 이 문제의 점 P의 자취는 A, B의 수직이등분선입니다. 자, 제가 수직이등분선을 좀 빠르게 써내는 거 한번 보세요. 수직이등분선은 중점을 지나기 때문에 0, 4의 평균 2랑 3, 5의 평균 4를 지나게 돼 있어. 그러면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기울기는요. AB 기울기가 4분의 2, 즉 2분의 1이니까 파란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끝낼 수 있지. 됐죠? 자, 23번. 과연 가볍게 톡톡 풀 수 있을 것인가? 자, 봅시다. 시간이 좀 모자라셨을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정말 좋은 예제거든요. 자, 점 3,1과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에 대하여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P의 자취를 찾아달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긴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얘를 일단 그려보려면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지. 자,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자, 이런 직선이야. 자, 그럼 3,1은 어디 있냐면 뭐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조금 A가 가까워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A를 약간만 오버해서 좀 멀리 쓸게. 되세요? 그러면 점 B는 직선 위를 막 움직이잖아. 그럼 선분 A, B도 막 움직일 거야. 그죠? 그때마다 점 P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B가 여기 있어. 그럼 P는 2대1 여기 있는 거야. 자, P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A, B고 B가 여기 있어. P는 2대1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자, B가 여기 있어. 그럼 이게 A, B고 P는 2대1 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점 P의 자취를 찾는 거니까 일단 P를 x, y로 놓긴 놔요.
근데 P는 B에 의해 서술되어 있어서 B도 잡아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A점이랑 이 B점을 이용해서 P의 좌표 X랑 Y를 A, B로 표현할 수가 있어. 2대1 내분점인 거니까 3분의 2A 플러스 3, 이쪽은 2B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능하지 뭔가 X와 Y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A, B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A, B의 관계식은 구해져. 알겠어요? 이 A, B의 관계식을 X, Y의 관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못하세요. 자, 2A면 자 여기서 3x-3이 2A잖아? 그래서 여기는 3x-3을 바로 대입하면 돼. 보니 괜찮니? 계산 안 빠르니? 자, 이쪽에서는 B를 구해와야 되는데 잘 봐. 3 곱해주고 1 넘기면은 3y-1이지. 이게 2b니까 2로 나눠주면 B가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3y-2분의 1, 요 B. 자, 계산하면 이게 y가 뭐냐? 3x-3인데 여기 y가 왜 붙어 있어? 계산하면은 2배 하면서 계산하면은 6x-6에 플러스 3y-1-10. 그럼 6x 플러스 3y-17인가? 그래서 뭐 답은 다 구했죠. 이게 6이고 마이너스 17.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1인데 내가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풀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 기하적으로 한번 보라 그랬지. 얘들아 이게 사실 이 선분을 1대2로, 이 선분을 1대2로, 이 선분을 1대2로 뭔가 이렇게 내분하는 이 모양을 보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에서 변 길이의 비율들이 다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점 P의 좌측을 그려보면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2대1, 2대1, 2대1이면은 SAS 닮음이 돼야 돼가지고 이 삼각형들이 이 닮음이어야 돼가지고 이런 동의각들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는데 파란색도 기울기는 벌써 끝난 거고, 그지? Y 절편만 알면 이 파란색은 끝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파란색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점 A에서 저 하얀색 직선이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려. 얘도 이제 Y 절편이 있을 텐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X 증분이 3 봐봐. X 증분이 3이면 Y 증분이 6이에요. 그럼 여기 1이니까 여기 Y 값이 7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니들이 봐도 여기가 2대1이지 않겠어요? 그쵸? 이 평행한 선분 내에서 이 2대1의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7하고 여기 5하고 2대1로 나눠보면 전체 길이 2를 3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인 것 같아. 그래서 Y절편이 3분의 17이에요. 여기서 양변에 3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6x로 넘어오고 얘는 3y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7로 넘어와.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됐어? 얘들아, 당연히 이게 더 범용적인 방법이지. 더 일반화적인 방법이고 모든 문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거야. 근데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에 조금 힘을 주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 아니면 니네가 문제 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석적인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문제에서 첫 번째 수단이 막혔을 때 두 번째 수단을 시도할 수 있는 학생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평소에 귀찮다고 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 내가 좀 계속 좀 잔소리 좀 할게. 알겠어요? 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숙제는 여러분 8쪽 1번부터 24번까지 안 풀린 문제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쪽에 1번부터 15쪽에 26번까지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 학원 휴가입니다. 우린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기도 해. 일주일 동안 대박. 얼마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처음이라서. 근데 16쪽에 이제 내신 수능 1등급을 결정하는 뭐 사고력 통합 문제 있어요. 문제가 막 엄청 어렵진 않은데 여기는 일단 뺄 거야. 문제 개수가 좀 많아서. 알겠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 공부한 게 뭐지?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공부를 했잖아. 그럼 니들 이거랑 같이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게 본인은 꼭 해야 되고 승혁이랑 다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질문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라이트센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나 오랜만에 공통수학 2 라이트센 복습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딱 펼쳐. 오케이? 한 2, 30문제 보면 그냥 책 끝나는 거야. 어차피 틀려도 문제가 별로 없잖아. 알겠지? 끝. 수고했습니다.